1층은 넓은 거실, 2층은 개방감 좋은 다락방. 캠핑이 끝나면 6인승 SUV, 평소 때는 출퇴근용 데일리카, 주차는 지하 주차장에. 국내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캠핑카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라서 최대한 자세하게 리뷰하기 위해 2주간 직접 사용했고 사용 후기를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디올 뉴 산타페, 신차 기본 베이스에 4주식 전동 팝업 텐트와 캠핑에 필요한 세팅들로 구성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인증을 거쳐 캠핑카로 정식 구조 변경된 세미 캠핑카. 제가 소유하고 있는 렉스턴 역시 이와 비슷한 세미 캠핑카인데 이러한 종류의 차량을 좋아하는 이유는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캠핑은 그 나라의 환경과 문화를 반영합니다. 땅이 넓고 화장실 하나 찾기 힘든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갖춘 모터홈이 알맞고 주차시설이 협소하면서 어디를 가도 화장실과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데일리카로 활용할 수 있는 세미 캠핑카가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유가 있어서 내 마당에 데일리카 한 대, 모터홈 한 대 이렇게 주차해두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다고 삶의 로망인 캠핑카를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아이파워 챌린저는 데일리카와 캠핑카의 타협점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형태의 세미 캠핑카가 대한민국의 환경과 문화가 고려된 가장 현실적인 캠핑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협으로 인한 장단점이 뚜렷하게 발생하고 오늘 영상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팝업 텐트는 모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먼저 전원을 켜주고 유선 리모컨을 이용해서 팝업을 시켜주면 됩니다. 리모컨 케이블의 길이가 꽤 길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에서 보면서도 작동이 가능하죠. 제가 직접 잰 시간은 23초. 닫을 때는 루프의 무게 때문에 좀 더 빨리 작동됩니다. 16초. 잠깐 주차하고 휴식할 때 사용하더라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세팅 시간이죠. 천장은 두껍고 꽤 무거운데 양쪽으로 쇼바가 달려있어서 적은 힘으로도 쉽게 들어 올려집니다. 그냥 바로 올라가도 될 정도의 높이이고 테이블을 발 받침대로 활용해서 좀 더 안전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서 천장을 닫아주면 멋진 2층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키가 작은 편이라서 딱 적당한데 180cm 전후의 키가 크신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비 1m, 길이 1.8m, 두 명이서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으로 높이를 포함한 전체적인 공간이 중형 SUV 차박 세팅된 공간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버튼 하나로 차박 공간이 2배가 되고 산타페라는 중형 SUV가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팝업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키는 일반적인 면 텐트에서 사용하는 면 35%, 폴리 65%의 TC면으로 방수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통기성이 좋아 결로 방지에 좋은 소재입니다. 면 텐트 리뷰할 때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으로 TC면이라고 해서 결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결로가 생겨도 통기성이 좋아 빨리 마르기 때문에 폴리 텐트에 비해 훨씬 적게 느껴지는 거죠. 동계 캠핑에서 결로를 확실하게 줄이고 좀 더 따뜻하게 보내고 싶다면 추가 구성품으로 판매되는 이너스킨을 사용해서 이중 구조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쪽 구석에는 무시통 히터 토출구, 왼쪽 구석에는 12V 시거 소켓과 220V 콘센트가 깔끔하게 매립되어 있습니다. 2층 천장에는 밝기 조절 가능한 LED가 2개 달려있어요. 사용하다 보면 LED를 끄지 않고 팝업을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컨트롤 패널 전원을 내리면 모든 LED가 꺼지게 됩니다. 2층에 필요한 이불 세트와 베개 정도는 그냥 두고 팝업을 내려도 괜찮아요. 루프를 닫아도 내부에 12cm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앞에 팝업 텐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캠핑카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4주식 4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진 팝업 텐트라는 것입니다. 국내 최초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사실 4주식으로 광고되고 있는 팝업 텐트는 이 제품이 나오기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일 한 개를 한 개의 기둥으로 보고 총 4개 엑스레일을 사용하는 팝업 텐트는 이 제품이 유일합니다. 산타페 챌린저가 국내 최초의 4주식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4주식 텐트 중에서 가장 튼튼한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제품 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로 소비자가 반드시 알고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낀 4주식 팝업의 장점은 2개, 개방감과 내구성.
엑스레이를 2개 사용하거나 수동 쇼바를 사용하는 다른 팝업 텐트를 보면 창문을 열었을 때 프레임의 시야가 가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제품은 모서리 쪽에 엑스레일이 있다 보니 프레임이 창문 시야를 가리지 않아요. 내부에서 굉장히 넓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캠퍼에게는 의미 있는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구성. 프레임이 약한 팝업 텐트는 바람이 불 때 사용하기 힘듭니다. 사용하더라도 흔들림 때문에 불안하죠. 반면 이렇게 튼튼한 프레임을 가진 팝업 텐트는 날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서 바람이 많이 불어도 안전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킨이 찢어질 수는 있겠지만 프레임이 휘어지지는 않아요. 서스펜션이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프레임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팝업이 올라가서 단순히 확장만 하는 것이 아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엑스레일 4개와 모터 4개로 작동하는 사주식 팝업. 사실 이 부분은 사용자가 장점을 체감하기 힘들 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캠핑카를 구매하면 최소 10년은 타고 다녀야 하기 때문이죠. 사주식 팝업의 내구성은 장기적인 사용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아이파워 캠핑카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것은 스프링으로 팝업 텐트를 접을 때 스킨을 안으로 접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 팝업 텐트 사용할 때는 고무줄을 이용해서 스킨을 안으로 넣었고 그래도 잘 되지 않아서 손으로 직접 밀어 넣었는데 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편해졌네요. 지금은 대부분의 전동 팝업 텐트에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스프링 8개가 스킨을 안쪽으로 확실하게 밀어주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한 번도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처음 사용할 때는 스킨이 씹히지 않고 잘 작동되는지 걱정돼서 밖에서 직접 보면서 사용했는데 몇 번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오류가 없다는 확신이 생겨서 차량 내부에서 보지 않고 팝업을 작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팝업을 접을 때 텐트 내부의 공기가 빠져나갈 템이 필요해요. 4개의 창문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팝업을 접으면 내부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스킨이 정상적으로 접혀지지 않습니다. 이대로 끝까지 접으면 당연히 스킨이 씹히고 찢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작은 틈 하나만 있어도 구멍으로 내부 공기가 빠지면서 접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스킨은 항상 조금씩 열어둔다. 이 부분만 유의하면 팝업을 사용하기 위해 차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내부에서 보지 않고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절개해서 결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성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향으로 알아봤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절개형 루프탑 텐트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천장 강도 테스트를 합격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 불안한 느낌이 없진 않아요. 산타페와 같은 모노코크 바디는 프레임의 전체 구조로 강성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제조사 설명으로는 잘려진 프레임으로 손해보는 강성만큼 테두리 강철 프레임으로 강성을 충분히 보완했고 튼튼한 팝업 루프가 자동차와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프레임보다 오히려 더 강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괜한 불안감을 갖는 것보다 국토부 인증을 믿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산타페 6인승 기준 시트를 폴딩하면 꽤 넓은 공간들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평탄화 보드 4개, 차량에 딱 맞는 전용 매트까지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됩니다. 이렇게 세팅했을 때 2열 좌석 위치에 따라 최소 171cm부터 최대 188cm까지 길이가 만들어집니다. 차량 맨끝 높이는 90cm, 중간은 95cm, 가장 낮은 2열 높이도 90cm가 나와요. 순정 SUV에서 나오기 힘든 높이로 리무진처럼 올라간 천장 덕분에 팝업을 올리지 않는 스텔스 상태에서도 캠핑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팝업을 올리고 1층 천장 양쪽을 오픈하게 되면 최대 높이 185cm, 입식 생활이 가능한 높이로 바닷가나 계곡에 놀러가서 옷을 갈아입을 때 서서 편하게 갈아입을 수 있어요. 저는 주로 이렇게 1층 천장을 개방해서 캠핑을 즐겼는데 2가지 장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쾌적함과 환기. 사용되는 1층 면적은 동일하지만 높이가 훨씬 높기 때문에 체감되는 쾌적함이 다릅니다. 차박 특유의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가끔 서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자동차는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충망이나 환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으면 공기의 흐름이 정체될 수 있는데 2층 방충망을 활용하면 차량 내부까지 시원하게 환기가 됩니다. 3인 이상이 사용한다면 1층과 2층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솔로 캠핑이나 커플 캠핑을 할 때는 1층 천장을 개방해서 시각적으로 넓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산타페를 타고 계신 분들도 튜닝이 가능하지만 가격대가 높은 튜닝이기 때문에 차값과 튜닝비를 묶어서 할부로 새 차를 구매하는 것이 체감적으로 부담이 덜 됩니다. 실제 제조사에서도 새 차로 작업하는 것을 더 권장합니다. 산타페 익스클루시브 5인승 가솔린 기본 모델은 5,246만원부터 시작하고 필요한 차량 옵션에 따라 가격이 더해지게 됩니다. 이 최소 가격에 들어가는 기본형 패키지에는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소개했던 4주식 루프 팝업 텐트, 메인 조명, 루프 팝업 조명, 테일게이트 조명, 김산철 배터리 100Ah, 주행 충전기 20Ah, AC 외부 전원 인입구, 충전 케이블, 확장형 접이식 테이블, 평탄화 보드 4개, 산타페 전용 매트, 220V와 12V 소켓이 포함된 컨트롤 패널, 가스 경보기, 트렁크 스위치, 이렇게까지 차량 가격에 포함된 기본 패키지입니다. 그 외 추가 옵션은 4개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옵션은 본인 캠핑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되고 어닝에 대한 부분만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품질 좋은 피아마 어닝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닝은 캠핑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기 때문에 캠핑카의 필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 카니발이라면 100% 추천합니다. 레이 역시 100% 추천합니다. 이 두 차량의 공통점은 슬라이딩 도어. 슬라이딩 도어 차량은 어닝 공간과 차량 공간의 연계가 좋기 때문에 어닝을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특히 카니발 같은 경우는 바닥의 높이가 낮아서 어닝 공간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좋은 차량으로 볼 수 있죠. 반면 SUV는 도어의 각도, 그리고 차량의 높이 때문에 공간의 연계가 쉽지 않아요. 사이드 어닝보다 후방 타프, 후방 텐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산타페는 트렁크의 크기가 커서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 공간을 먼저 활용해보고 차후의 어닝을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Around the moon is shining. I long to be with you and all the places you have been. 이쯤 되면 왜 하필 산타페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타페의 성능에 대한 평가,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부 공간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없습니다. 차박을 위해 나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공간이 넓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넓은 내부 공간에 비해 차가 지나치게 크지 않다는 것이죠. 차가 더 크면 당연히 캠핑하기도 편하겠지만 차량이 커질수록 운전과 주차가 어려워진다는 것도 같이 고려한다면 산타페 캠핑카가 데일리카와 캠핑카와의 타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데일리카와 캠핑카와의 최고의 타협점은 카니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SUV를 좋아하거나 타륜이 필요하거나 주차 공간이 협소하거나 부부가 같이 사용해야 한다면 카니발보다는 산타페가 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타페 캠핑카의 높이는 190cm로 국내에 있는 모든 지하 주차장과 마트 주차장을 편하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페의 디자인이 별로라는 평가가 많은데 일체감 좋은 루프를 씌움으로써 전체적인 디자인이 나아지기도 했습니다. 캠핑카를 장마기간에 사용하는 바람에 우중 차박을 연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하드탑이 처마 역할을 해줘서 비 오는 날에도 창문을 시원하게 열어둘 수 있어요. 웬만한 폭우에도 내부가 비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바람까지 불게 되면 내부로 비가 들이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창문을 살짝 올려주면 됩니다. 이 정도만 올려도 내부로 비가 들어올 일은 없어요. 창문을 닫는 것이 답답하다면 방충망을 쳐도 됩니다. 방충망이 촘촘해서 웬만한 비는 다 막아줍니다. 우중 차박할 때 차 밖으로 나갈 일이 없다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안에서 모든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폭우가 내리거나 겨울에 눈이 오고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도 차 안에서 편하게 팝업 세팅해서 캠핑을 즐기면 됩니다. 집에 갈 때는 팝업만 내리고 바로 출발하면 되죠. 텐트를 사용하는 캠핑과 비교해서 차박의 최고 장점은 날씨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것인데 산타페 캠핑카는 그 장점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세차를 하면서 루프 부분에 집중적으로 물을 뿌려봤는데 내부로 물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전체적인 방수 처리가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쓰시면은 통기성이 좋은 재질로 생활방수 정도만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의 비는 튕겨내지만 비를 지속적으로 맞으면 흡수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중 캠핑을 한 다음에는 스킨을 말려줘야 곰팡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말릴 때는 강한 햇빛보다는 시원한 그늘에 두는 것이 좋아요. 이 정도로만 관리해주면 스킨 교체 없이 10년 이상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스킨이 암막 재질은 아닌데 어두운 색상이다 보니 대부분의 빛을 차단시키고 모든 창문을 다 닫으면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어두운 느낌을 활용해서 영화관으로 세팅하기도 했어요. 저는 SUV 차박을 할 때 외부의 시선을 차단함과 동시에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항상 빛을 차단시키려고 노력하는데 SUV 창문 특성상 완벽하게 빛을 차단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루프탑 텐트는 창문만 닫으면 쉽게 빛이 차단됩니다. 아침잠이 많은 분은 2층에서 취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해가 떠도 모를 정도로 정말 아늑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산타페 2층을 많이 활용했어요.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잠도 자고 풍경을 보면서 멍도 때리고 라면도 먹고 간식도 먹고 2층의 느낌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일부러 2층을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했어요. 2주간 사용하면서 느낀 것은 2층은 단순히 쉬거나 자는 공간 혹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 2층에서 뭔가를 하려면 일단 가지고 올라가야 하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놓친 물건이 있어서 다시 가지러 가려면 일단 모든 물건을 한쪽으로 옮겨두고 한쪽 천장을 열고 내려가서 물건 챙기고 다시 올라와서 천장을 닫고 누군가가 짐을 전달해 준다고 해도 결국 모든 짐을 가지고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생각보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솔로 캠핑이나 커플 캠핑이라면 1층은 주방 겸 거실, 2층은 휴식, 취침 공간, 가족 캠퍼라면 1층은 부부 공간, 2층은 아이들 공간 이렇게 분류해서 2층에는 짐을 최소한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절개형 팝업 텐트를 처음 사용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하고 욕심을 내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알겠더라고요. 루프탑 텐트에서 멋진 풍경을 보면서 라면을 끓여 먹는 나름의 로망이 있었는데 냄비나 인덕션 이런 것들 가지고 나르는 게 너무 귀찮았어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쉬는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간 사용하면서 사소하게 느낀 단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컨트롤 패널에 USB 포트가 없어요. 별도의 시거 소켓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겨울에 12V 전기장판 사용할 것을 고려해서 12V 시거 소켓과 USB 포트가 같이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3열 안전벨트가 무시동 히터 토출구를 막고 있어서 사용할 때는 벨트를 클립해서 빼야 합니다. 협소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공간 배치에 한계가 있는데 무시동 히터 사용 시 사용자가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차량에 70km 넘는 루프가 올라갔습니다. 성인 남성 한 명을 항상 태우고 다니는 것과 동일하고 공기저항도 좀 더 받게 되겠죠. 사실 단기적으로 연비 저하를 체감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고가의 자동차를 단기적으로 고려해서는 안 되죠. 5년이나 10년 그 이상 탔을 때 비용적인 손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매하려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캠핑카의 기준을 모터홈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캠핑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환경과 문화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리아, 스타렉스, 트럭 캠퍼 정도가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캠핑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합리적으로 데일리카에 가깝게 사용하려면 SUV 기반의 세미 캠핑카가 가장 알맞고요. 이러한 세미 캠핑카는 세미 캠핑카답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캠핑카의 기준을 모터홈으로 보는 분들이 SUV 기반의 캠핑카를 구매하게 되면 배터리도 늘리고
에어컨도 추가하고 전자레인지도 추가하고 세면대도 추가하고 포타포티도 들고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면 결국 생활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데일리카로의 전환이 쉽지 않게 됩니다. 캠핑을 편하게 하려고 구매한 캠핑카인데 결론적으로 일거리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미 캠핑카에 대한 이해 없이 최대한을 갖추고 싶어하는 캠퍼들에게는 추천하기 힘듭니다. 제가 2주 동안 직접 타면서 느낀 것은 캠핑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차의 장점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캠핑카로 부르는 것보다 트래블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알맞다고 생각해요. 캠핑은 뭔가 특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고 저 역시 캠핑 유튜버라서 그런지 캠핑을 하는 틀 안에서 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차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캠핑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가족 여행을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잠깐 멈춰 다 같이 간식 먹고 바닷가 놀러 가서 편하게 옷 갈아입고 놀다가 힘들면 잠시 쉬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아이가 어리면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힐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확장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높이가 높고 최대 185cm까지 확보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케어하기에도 편합니다. 업무 보다가 잠깐 시간이 남았을 때 차 안에서 커피 한잔 하거나 가볍게 밥도 먹을 수 있고 차가 지나가는 곳마다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캠핑카는 살 때 행복하고 팔 때 더 행복하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비싸게 구매한 캠핑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생긴 말로 이렇게 데일리카 비중이 높은 차량에 적용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패밀리카로 산타페를 선택하려는 분들 중 간편하고 쉬운 캠핑을 하고 싶다면 가족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자녀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해주고 싶다면 이렇게 세미 캠핑카로 준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리뷰가 캠핑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캠핑 유튜버 피크닉 러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